3월 10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01, 코스닥이 2.55 하락 마감했는데요. 시장에 대한 전반적으로 증시와 채권 시장 그리고 환율 시장 모든 부분에서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 핵심 이유를 좀 보고 갈까요? 금융 시스템 공포에 최악의 경상수지 적자까지. 자, 대한민국 이야기죠. 더불어서 금융 시스템 위험 공포에 뉴욕 증시가 털썩. 자, 간밤에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2.05, 다우가 1.66, S&P가 1.85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좀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그 이유를 봤더니 대한민국 증시가 흔들렸던 이유와 함께 먼저 미국 증시는 신규 실업 추당 청구 건수가 21만 1000건으로 전주보다 2만 1000건 증가하면서 노동시장의 과열이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즉 고용 지표가 그다지 건강하지 못하다. 경기가 좋지 못하다. 그러면서 연준의 파월 의장이 긴축을 땡기지 않을 거야.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안도적인 지표. 경기가 안 좋은데 시장은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증시는 SVB 파이낸셜이 채권 손실을 메우기 위해 대규모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하자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SVB 파이낸셜이 팔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내다 팔 것이라는 공포감이 커진 데다 미국 중앙은행, 페드, 연준의 긴축 공포까지 더해지면서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이 금융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감에 국채 금리까지 급락하였다. 자,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말은요. 국채 금리가 급등해야 되지 않을까요? 공포감에 채권을 매입하였나 봐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떨어졌다라고 시장에서 해석하고 있죠. 제 기준에서는 어디다 달면 귀걸이고 어디다 달면 코걸이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이유들로 시장이 흔들거렸다. 핵심은 이거입니다. CME 페드워치에서 3월 미국 기준금리 빅스텝 가능성 63.1%, 25bp 확률은 36.9%이다. 자, 그러면서 0.5% 올릴 확률이 63%, 25bp 올릴 확률은 36.9%. 자, 시장이 0.5% 올리는 거 아니야? 하고 하면서 흔들거렸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됐다, 최근에. 그런데 0.25%를 올린다면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더불어서 연준의 긴축 중단 시그널이 다가온다면 과연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자, 현재 지난 FOMC에서 0.25%를 올렸죠? 자, 급속도로 자이언트로 올리다가 0.25. 그러다 갑자기 0.5%를 올린다? 이거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자, 시장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본격적인 기술적인 반등에 앞서서 흔들기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 초기에 나왔던 기술적 반등은 기관들에 의한 반등이었습니다. 이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털고 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흔들기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고점은 저는 그다지 멀어 보이진 않습니다. 자, 오늘 아시아 증시 마감을 보면은요. 니케이가 1.67, 상해 1.4, 항생 3.13. 자, 변동이 하락으로 아래쪽으로 변동이 컸었던 하루였습니다. 연준의 긴축이 강해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러다가 긴축이 강해지지 않으면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흔들기에 저는 보고 있다. 자, 원달러 환율 원화 약세가 이어졌고요. 1324원. 자, 원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최근에 단기간에 원화 약세가 이어졌었다. 가파르게. 자, 그래서 사실 여기서 아까 볼 게 뭐냐면은요. 대한민국이 경상수지 적자라는 거는요. 사실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지표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살죠. 이 수출이 좋지 않다. 글로벌 경기 또한 실물 경제 또한 좋지 못하다. 그 와중에 연준이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 부분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 와중에 엄청난 폭락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 이어지는 부분이다. 올라왔다 꺾였죠. 그러면서 더 세지는 거 아니야?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 상황인데 저는 여기서 물량을 소화하고 올라갈 확률이 무척 높다. 떨어지더라도 본격적인 기술적인 반등을 한 다음에 내년도 경기 침체, 경기가 매우 안 좋죠. 그 부분을 반영해서 큰 변동이 있을 확률이 높다. 자, 그래서 글로벌 경기 침체와 현재 다가오는 그런 시간축에서 굉장히 매크로 상황이 시계추를 다퉈가면서 사실 그다지 좋지는 못합니다. 이런 이유도 서정진 회장의 복귀 이후에 저는 해당된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이런 과정들을 뚫고 성장해 나가는데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파도를 돌파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기준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4.87, 거래량은 45만 6천 주, 1.59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은 16.86, 거래량은 100만 주, 3.41 하락 마감. 자, 셀트리온 제약은 공매도 매매 비중 2.82, 거래량은 53만 4천 주, 오늘 1.20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바닥권에서 급하게 올라왔었죠? 자, 일시적으로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살짝 조정을 겪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기대해 봅니다. 자, 셀트리온의 어제 3월 9일 기준 대차 잔고가 950만 주. 자,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고점과 저점의 중앙에서 변동은 없어요. 신용 잔고 비율은 셀트리온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자, 최근에 셀트리온 기준으로 녹색이거든요. 이 녹색이 하락 추세를 그리다가 최근에 바닥에서 반등이 좀 올라왔던 모습입니다. 좀 튀었죠? 그러나 바닥권에 있고요. 바닥은 0.78, 0.7, 그래서 0.95까지 바닥에서 좀 튀었던 부분입니다. 헬스케어, 자, 신용 잔고 비율 1.46, 얘도 바닥에서 살짝 튀었어요. 살짝 튀었다, 그쵸? 바닥을 찍고 살짝 올라와 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을 보겠습니다. 제약은 1.46, 어제 기준이에요. 0.0에 늘어서 얘도 바닥을 찍고 살짝 반등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부분 삼형제가 나란히 조금씩 늘었다. 그 중에 셀트리온이 조금 더 늘어 있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자, 셀트리온의 오늘 자사주는 5만 주 신청해서 4만 3천 주, 체결 가격은 15만 4천 원대에서 체결이 되었습니다. 헬스케어도 3만 주 신청해서 3만 주 체결 다 됐고요. 체결 가격은 6만 2천 원이었어요. 자, 삼형제의 차트를 한번 볼게요. 먼저 셀트리온 월봉 기준으로 해서 자, 양봉을 딱 하고 찍었죠? 제가 분명히 언급을 드렸어요. 15만 원 깨지면 빤스까지 들어가야 된다. 요 가격대에서 분명히 지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자, 이게 월봉상의 캔들상의 지지대하고 밑에 이동평균선이 따라 올라오죠? 지지가 두 개가 만났죠. 그러면서 서정진 회장의 복귀 소식과 함께 자사주 매입 소식과 함께 이들은 열심히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것도 이들이었고요. 물론 자사주도 들어왔지만 결국 끌어올린 것도 저는 이들로 보고 있다. 이 선 근방 안에서 깨지면 빤스까지 들어가면 돼요. 15만원, 20만원, 15만원이 깨졌다? 그건 들어옵니다, 무조건. 20만원 돌파할 때는 무언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1단계, 2단계, 3단계라 그랬죠? 요 흐름에서 자, 첫 달로 가는 이 강력한 상승 알고 계시죠? 1번 라인, 2번 라인, 3번 라인의 강력한 상승의 첫 번째 한 달이 되기를 저는 기대해 봅니다. 28일날 주주총회이죠. 28일날 주총에서 3, 4합병에 대한 언급이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해 보고요. 시작은 주가 폭등의 시작은 이미 시작을 했던 그 부분이었으면 좋겠고 3, 4합병을 시작으로 해서 전고점 돌파는 실적으로 그렇게 검증되어 갈 것 같은데요. 진짜 찐 실적은 2024년도에 나올 것 같아요. 자, 올해는 유플라이마가 7월에 출시를 하고요. 램시마 SC가 신약으로 허가를 받고 요 두 마리 심장이 미국에서 터지는 겁니다. 미국 시장, 휴메라 시장만 22조예요. 여기서 고농도가 85% 비중입니다. 핵심은 PBM사의 등재사는 게 진짜 제 기준으로는 핵심이에요. 이미 원가 경쟁력과 제품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PBM사의 등재가 되면 점유율 20%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 레미케이드, 램시마 SC는 독점이죠. 얘 하나만 갖고도 휴미라, 엠브럴, 레미케이드, 자가면으로 지난 시장에 공동으로 침투가 가능하다. 이미 끝판왕이라 저는 보고 있어요. 램시마 SC가. 요 두 가지가 시차를 두고 실적이 어떻게 찍히는지가 이 전고점 돌파에 시간차를 가리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셀트리온의 일봉을 보면은요. 자, 강력한 기술적 반등이 이어졌죠? 그리고 물량 소화하고 다시 가리라 봅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가야 돼요. 격차가 있죠? 여기까지는 가야 되고요. 일봉을 분봉으로 보게 되면 장중에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쭉 빠졌다가 지지부진한 흐름, 장중에 장 마감할 때 살짝 올라가면서 끝이 났다. 자, 헬스케어도 똑같은 흐름이에요. 반등이 강하게 이어졌죠? 일봉상, 그리고 얘는 여기까지 이미 올라왔어요.
그거 물량 소화하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약은 더 크게 반등했죠? 이미 여기 뚫었죠? 요거 상승 나오고 떨어지고 있다. 요거 소화하고 상승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거래량이 확연히 달라요. 그때하고는. 그쵸? 제약은요. 헬스케어도 한번 볼까요? 거래량이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죠? 그쵸? 확연히 달라요. 높이 자체가. 자, 그리고 셀트리온도 거래량을 볼까요? 셀트리온도 거래량이 과거 대비 좀 터졌죠. 근데 조금 더 터져주기를 바라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앞으로 기대하면서 지켜보자고요. 자, 셀트리온의 호가창인데요. 모건스탠리. 자, 오늘 최근에 좀 자주 나오죠? 매도 가격을 통제한다. 신한은 또 지들끼리 왔다 갔다 했다. JP모건 들어왔는데 모아서 밀 확률이 있겠죠. 그쵸? JP모건과 신한이 최근 좀 긴 기간 동안 가격을 통제하는 주역이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또 모건스탠리로 자주 보이네요. 어쨌든 중요한 건 장중의 흐름을 보게 되면 메릴린치도 좀 팔더라고요. JP모건 좀 들어오고 모건스탠리는 팔고 그러면서 가격을 통제하면서 메릴린치도 잠깐씩 또 팔았습니다. 잠깐씩 팔았던 흔적이 있죠? 그 물량이 크지는 않았지만 잠깐씩 나와서 찔끔찔끔 팔고 있었다. JP모건은 모으고 모건스탠리는 팔고 어쨌든 중요한 건 가격이 아직까지 통제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셀트리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가 211만 주 192만 주를 찍고 좀 늘었죠. 요게 늘다가 다시 줄어들리라 생각을 해요. 200만 주가 이미 깨졌기 때문에. 자, 삼형제의 수급을 보시죠. 먼저 셀트리온 보게 되면 기간이 8,000주, 외국인이 42,000주, 개인이 10,000주 매도했는데 큰 변동의 흐름은 없죠. 중요한 건 연기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최근에 6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매도의 주역은 금융투자 38,000주, 사모펀드 18,000주. 매도 물량이 크지는 않습니다. 자, 연기금이 오늘도 57,000주 들어왔어요. 그러나 최근에 워낙에 많이 팔았습니다. 44만 5천주. 한 달 기준. 금융투자가 12만 4천주. 그렇지만 한 달 기준 기간이 16만 3천주예요. 연기금의 매도 폭이 줄어들면서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요. 금융투자로 플러스로 좀 전환이 돼야 되겠죠. 투시는 한 달 기준 16만 주 들어왔어요. 사모펀드는 17만 2천주. 자, 외국인이 한 달 기준 146만 주. 개인이 120만 주를 들어왔다. 자, 요 개인의 물량이 줄어들고 매수폭이 줄어들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폭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야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들이 창구를 통해서 그렇게 통제해 왔기 때문에. 자, 공매도 누적 잔고 감소와 1년이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흐름을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됩니다. 자, 헬스케어의 수급인데요. 외국인 7,800주. 기간은 오늘 7만 5천주 매도했습니다. 금융투자와 사모펀드가 각각 5만 5천주씩 매도를 했고요. 연기금도 역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은 2만 2천주. 한 달 기준 그렇지만 12만 주 아직까지 매도예요. 금융투자가 약 30만 주 매도입니다. 사모펀드는 20만 주 매수를 했고요. 투신도 12만 4천 주 매수했습니다. 기간은 보합세까지 한 달 기준. 결국 보합세로 수렴을 했고 외국인은 아직까지 42만 3천 주 매도. 개인은 6만 주 매도입니다. 개인의 매도량은 늘어나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들어오는 게 낫겠죠. 물론 이게 진짜 외국인인지 기관인지 개인인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수급의 창구상 그 흐름이 좋다. 상승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네요. 외국인 5만 2천주, 기관 1만 3천주, 개인은 6만 7천주 순매도하였습니다. 자, 기간은 연기금 1만 4천주, 사모펀드 1만 4천주, 연구금이 약 5거래일 가까이 들어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모펀드도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연속 들어왔고요. 한 달 기준 약 9만 주 사모펀드, 연기금은 4만 6천 주. 그렇다고 해도 매수폭이 이렇게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자, 한 달 기준 금융투자가 7만 4천 주 순매도했고요. 기간이 10만 주 순매도, 외국인은 8만 주, 개인은 3만 6천 주 순매도입니다. 자, 개인의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3대 주체의 매수와 매도, 그 흐름이 보합권에 수렴하고 있고요. 기간만 10만 주, 요 매수량이 좀 더 늘어나면서 외국인도 매수량이 좀 늘어나야 되겠죠? 이 삼형제 다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제약이 좀 급등이 나와서 그랬던가 최근에 투자 주의로 나와 있네요. 바닥권에서 얼마 오르지도 못했는데 내 기준으로는. 어쨌든 중요한 건 삼형제는 같은 흐름에 있으니까 같이 체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램시마 SC의 성장성, 그날까지 2018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 램시마 SC 유럽 판매 수량 증가 추이입니다. 최근 출시된 블록버스터 항체 바이오 신약, 자 다시 한번 항체 바이오 신약 4종보다 처방량 증가 속도가 더욱 가파릅니다. 자, 이 모습을 미국에서 보여준다면 어떠한 흐름을 보일까요? 램시마 SC는 유럽에서 바이오 베터이죠. 어쨌든 중요한 건 자, 항체 신약보다 처방량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그런데 판매 단가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매출 증가 속도는 이보다 느린 것 같아요. 이 네 가지와 비교했을 때 가장 떨어졌습니다. 매출 증가 속도는. 그러나 미국에선 신약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보고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고요. 자, 처방량 증가 속도가 정말 가파릅니다. 그쵸? 이 항체 신약 네 가지, 탈츠, 스카이리치, 그리고 트램피어 듀피젠트, 그리고 램시마 SC. 자, 이 항체 신약 네 가지랑 비교해도 판매 수량 추이가 아주 가파릅니다. 대단하죠? 자, 유럽을 점령을 시작을 했고 미국도 시작한다. 올해 허가를 받습니다. 최근 출시한 블록버스터 신약과 비교 시에도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이다. 판매 수량 기준에서. 자, 그래서 하나는 일라이릴리, 리제네론, 존슨앤존슨, 에피. 자, 셀트리온에서도 이미 개발에 착수한 제품들이다. 이 제품들을 대부분 다 준비하고 있다. 위 약물들을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블록버스터 약물로 등극한 제품들입니다. 앞으로 더 폭발적으로 성장하겠죠. 4종 모두 아직도 가파른 성장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자, 중요한 건 이들보다 판매 수량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유의미한 그런 소식이죠. 자, 기울기를 봐보십시오. 엄청나죠? 엄청나게 기울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항체 의약품이 말입니다. 자, 중요한 건 근데 매출 추이를 봤을 때 여기 핵심이 램시마 SC. 이게 가장 떨어져 있죠. 기울기가 요 네 가지 대비해서. 자, 이건 판매 단가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얘네는 시작이고 신약이고 우리는 바이오 베터이고. 자, 매출 증가 속도가 이들과 차이가 좀 나는 것은 유럽 시장 매출만 반영되었다. 1차 표준 치료제로 사용되는 램시마 SC의 판매 단가가 비교 4종의 항체 신약보다 몇 배 저렴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비교 대상 4종은 2차 치료제로 매우 고가이다. 자, 중요한 건 얘가 미국에서 신약으로 출시되었을 때 보일 수 있는 파괴력, 자, 판매 수량과 함께 매출 증가 속도로 저는 가파르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 런친 정략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요. TNF-알파 억제제 중에서 램시마 SC의 주요 적응증인 IVD 시장은 염증성 장질환 시장이죠. 더욱 가파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무려 연평균 14.1% 성장한다. 미국 시장만 41.2조. 엄청나죠? 글로벌은 80조를 추정한다. 2023년 미국 상업화를 목표로 신약 임상 3상 진행 및 허가 준비 순항. 자, 이제 곧 있으면 2023년도에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염증성 장질환. 자, 그중에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이 질환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램시마 정맥을 기반으로 더 빠른 스위칭을 기대한다. 자, 이 84조 원 중에서 염증성 장질환이 무려 50%를 차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건 뭐다? 글로벌 염증성 장질환 시장 규모가 약 80조이며 현재 평균 14.1% 고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중 램시마 SC가 소속된 TNF-알파 1차 치료제 시장이 약 61%입니다. 램시마 SC 단독으로 글로벌 연매출 10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셀티온은 기존 TNF-알파 치료제 3종에 만족하지 않고 그 다음 CTP43, 45, IVD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생물학적 제재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욕심쟁이 셀티온을 응원합니다. 2028년 그날까지. 자, 그래서 이 램시마 SC의 판매 수량을 미국에서도 보여준다면 과연 셀티온의 실적과 주가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우직하게 동행해야 될 바로 그 이유입니다. 유플라이만은 PBM사에 등재가 돼서 점유율을 20%를 가져오고 램시마 SC가 올해 신약으로 허가를 받고 2024년도에 미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점령해 나간다면 그 와중에 주가는 어디에 있죠? 주가는 어디에 있다? 여기서 열심히 바닥에서
그들이 장난질을 하고 있습니다. 셀튜린의 주가를 보게 되면 바닥에서 장난질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바닥에서. 그리고 개인 투자들은 끊임없이 지쳐가며 여기서 열심히 공매도 누적잔고를 최저치로 100만 주대까지 갚아버리고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거죠. 개인, 외국인, 기관 창구를 통해서. 이들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자, 이제 엑시트할 준비를 10년간의 전쟁을 끝나고 이들은 떠날 준비를 할 것입니다. 저는 그게 명확관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우직하게 동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